이번에는 생활 속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조성환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특허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네, 복잡한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어폰을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 모습을 낯설지 않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음량을 제트기 소음 수준으로 높여야 하므로 청각세포 손상이 이루어져서 소음성 난청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30대 이하의 소음성 난청이 60 내지 70대 노인보다 20% 정도 많다는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시끄러운 소음이나 강한 바람과 같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음악이나 음성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이어폰으로부터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로 인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골전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골전도 기술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기술인데요. 원리가 어떤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소리는 공기 전도를 통해 고막을 진동시켜 듣게 되는데요. 골전도 기술은 인체의 뼈를 매질로 사용하여 고막을 거치지 않고 소리를 전달시키는 기술입니다. 뼈를요? 예. 귀를 막으면 외부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들리게 되는데 이것은 골전도에 의한 소리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녹음한 소리를 들으려면 조금 다른 목소리로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하는 이유가 골전도의 유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몸의 뼈를 통해서 청각기관에 직접 소리를 전달한다. 이런 원리인데요. 그럼 이 기술이 청각 손상을 좀 막고 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골전도 기술을 적용하면 뼈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므로 외부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오직 골전도 기기의 이용자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타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적인 내용이 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이어폰이나 보청기와 달리 귀 주변, 연골에 부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골전도 기기를 쓴 채 주변에 그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상대방과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막이 손상되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청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청기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저가이면서 고성능의 보청기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서 향후 보청기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저가, 게다가 고성능 기술,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골전도 기술의 현재 특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특허청에 따르면 골전도 기술을 포함한 청력을 보강하는 기기와 관련해서 2004년 이후 매년 30 내지 40건의 특허 출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출원은 191건으로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2007년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성화된 이후에 대부분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스마트폰과 연동한 특허 출원 건수는 한국과 미국 모두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과 연계된 보청기 개발이 2011년도에 거의 대부분 완료돼가지고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등의 개발과 함께 대기업 중심으로 관련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골전도 기술이 좀 발달이 돼서 다양한 스마트폰 기기에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난청이라든지 청각 손상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 반도체 설계 재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심포지엄과 12월 홍콩에서 진행되는 관련 총회에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등재된 특허에 대한 소송이 지난 4년 동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KPMG가 기업의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디스커버리, 이른바 전자증거 개시 제도와 관련된 구성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 특허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 등 해외 분쟁에서 그 디스커버리 절차에 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해서 그 막대한 소송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디스커버리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예. 이 디스커버리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디스커버리라는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절차는 미국의 재판 절차에 의해 공판에 앞서 당사자가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이 디스커버리는 최근 대부분 데이터가 디지털 파일이나 전자메일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과거 종이 문서로 제한했던 대상을 전자적인 자료까지 확대한 증거 개시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라는 제도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이 디스커버리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소송에서 진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네. 삼성전자의 이메일 삭제와 관련해서 애플의 증거인멸 주장이 받아들여서 관할 미국 법원에서 5억 9,95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잘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특허 분야에서 한국과 외국 기업의 국제적인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디스커버리의 준비 절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기업 내 관련 전문가를 고용해 법적인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문가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한 명조차 고용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에 비춰볼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정보관리자들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과 조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과거에 생산된 그 정보에 대한 재분류 작업까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교육이 필요하고요. 정부도 전문 인력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것들이 좀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해외 수출할 때도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조성환 의원과 함께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